목적적 합성. 그래서 목적적 합성은 말 그대로 목적에 맞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신뢰성은 대부분 과거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어떤 걸 믿으려면은 그 사람이 과거에 어땠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과거에 돈을 어떻게 벌었냐, 과거의 인생을 어떻게 살았냐, 이게 중요한데 목적적 합성은 미래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예측가치. 그래서 예측가치는 말 그대로 예측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예측을 하냐면 만약에 이런 경우죠. 내가 만약에 아파트를 살려고 그래. 그러면 앞으로 이 아파트가 오를 거냐 떨어질 거냐. 그 다음에 이 아파트 주변에 뭐가 들어올 거냐. 이런 것들 예측해요 안 해요? 네, 하죠. 그래서 말 그대로 미래를 뭐 하는 거예요? 예측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수업 들어오셨을 때 자격증 따야지 라고 생각하고 들어오신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내 미래를 뭐 하는 거예요? 예측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피드백. 피드백은 고치는 거예요. 수정. 우리 이럴 수 있잖아요. 내가 예측을 하고 왔는데 그 예측이 맞을 수도 있지만 뭐 할 수도 있죠? 틀릴 수도 있죠. 그러면 틀린 예측을 그대로 쭉 밀고 나가야 돼요. 틀린 예측을 고쳐야 돼요. 고쳐야 되죠. 그 고치는 걸 뭐라 그래요? 피드백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적시성. 적시성은 타이밍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떤 정보를 어느 타이밍에 사용을 할 것이냐. 이거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근데 솔직히 시험 문제는 그냥 외우시면 돼요. 왜냐면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와요. 다음 중 신뢰성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아니면 신뢰성으로 맞는 것을 고르시오. 그래서 10문제 나오면 한 8, 9문제는 그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내용을 주고 얘는 뭘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걸로도 나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교재는 311페이지 재무제표의 기본 과정. 재무제표의 무슨 과정이요? 기본 과정. 그래서 보시면은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기업 실체, 계속 기업, 기간별, 보고. 몇 가지가 있으세요? 세 가지. 그래서 첫 번째, 기업은 뭐가 있어야 돼요? 실체가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실체. 근데 원래는 실체 없어요, 회사는.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도 표현하잖아요. 페이퍼 컴퍼니. 회사는 종이만 있으면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삼성전자 못 만지잖아요. 맞죠? 근데 기업한테 실체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실체가 없지만 실체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건 당연한 얘기예요. 두 번째는 계속기업.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업을 시작하면요, 계속한다라는 전제하에 시작하실 거예요? 나는 조만간 망할 거다라고 생각하고 시작할 거예요? 네, 당연히 계속한다라는 전제 조건을 깔고 시작하는 거잖아요. 조만간 망할 거야. 그러면 안 하는 게 맞습니다. 맞죠? 그래서 대부분 사업하시는 분들은 꿈과 희망을 갖고 시작합니다. 무슨 꿈을 꾸냐면 내가 이거 대박 나서 돈 많이 벌어서 대대손손 뭐 할 거예요? 네, 물려줄 거야. 먹고 살게 해줄 거야. 다 이 마인드로 시작하는 거지. 이런 사람 없잖아요. 나는
일주일 만에 망할 거야. 1년 안에 망할 거야. 이런 생각으로 사업하면 당연히 망합니다. 맞죠? 말이 씨가 된다. 그런 생각 안 해도 힘든데. 그래서 저는 사업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좋다 나쁘다 그런 건 없는데 저 같은 사람만 사업 안 하면 돼요. 저는 사업을 할 수 있는 그 마인드 자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것저것 뭐 모임에서도 이것저것 해봤는데 제 성향 자체가 남을 뒤에서 커버해주는 사람이지 나를 따르라는 안 맞더라고요. 제가 해봤는데 이것저것 예. 나를 따르라 보다는 예. 누군가가 앞장서서 하면 뒤에서 그냥 밀고 당기고 딱 그 정도 수준. 저희 꼬맹이 엄마가 나중에 원장님 하신다니까 전 샷다맨 하려고. 그래서 이 얘기를 수시로 했더니 장모님이 와이프한테 직접 물어보셨대요. 전서방 나중에 진짜 놀 거냐고. 근데 이해는 가죠. 근데 솔직히 안 놀 거거든요. 그냥 한 얘기지요. 네. 그냥 뭐 와이프 돈 많이 벌면 저 쉴 건데요. 그냥 한 얘기지 설마 진짜 놀겠어요. 그것도 있지만 노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못 놀겠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기간별 보고. 기간별 보고는 말 그대로 기간별로 뭐 하는 거예요? 보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1년 기준이에요. 우리 회계는 몇 년 기준이요? 1년 기준. 그래서 1년을 기준으로 해서 재무제표 작성을 합니다. 그 다음에 쭉 넘어오셔서 332페이지. 그리고 초반에는 다른 거에 집중하지 마시고요. 암기에 집중하세요. 초반에 가장 중요한 거는 솔직히 암기기는 합니다. 그거 참고하시고. 332페이지는 원가회계고요. 원가회계는 전산회계 1급에서는 4문제, 전산세무 2급에서는 5문제 나오는데 요 파트 잘 하셔야 돼요. 근데 왜 이 파트를 잘해야 되냐면요. 여기가 가장 쉬워요. 이론 중에서. 그래서 여기는 누구한테 유리하냐면 이거 잘하시는 분한테 유리해요. 네. 더 잘 외우신 분한테 유리합니다. 왜 그러냐면 80% 이상 암기 문제가 나와요. 그냥 외웠으면 맞추고 못 외웠으면 못 맞추고 딱 요 정도 수준의 문제들이 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파트는 암기가 좀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부터 이야기 드리는 거는 그 2장짜리 외우시라고 나눠 드린 거에 다 있어요. 그래서 그거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좀 전까지 본 거를 재무회계라 그래요. 무슨 회계라 그런다고요? 재무회계. 재무회계의 주된 목적은 외부 정보 이용자에게 정보 제공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산부채, 자본수익, 비용 이렇게 5가지로 구성되어 있고요. 지금부터 저희가 보실 거는 무슨 회계예요? 원가회계예요. 그래서 원가회계는 반대로 내부 정보 이용자에게 정보 제공하는 거고 2가지로 여기는 3가지로 되어 있어요. 재료비, 노무비, 제조, 경비. 요건 2장짜리에 없어요. 이거는 별도로 쪽지 시험 보고 그럴 건 아닙니다. 그냥 큰 틀 먼저 설명드린 거예요. 그래서 원가는 3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료비, 노무비, 그 다음에 무슨 경비요? 제조, 경비. 이렇게 3가지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추적 가능성에 따라서 2가지로 나누어져요. 직접비하고 간접비. 그래서 앞에 보시면은요. 요거 관련돼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추적 가능성. 그래서 앞에 보시면 직접비 그러면 특정한 데 쓴 거예요. 어디에 쓴 거라고요? 특정. 그 다음에 간접비 그러면 공통적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간접비 그러면은 같이 쓴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직접비 그러면은 혼자 쓴 거예요. 그래서 특정은 혼자, 공통은 뭐요? 같이. 그래서 혼자 쓴 게 아니고 여러 명이서 사용했다. 그러면은 이제 간접비. 그다음에 혼자 썼다. 그러면은 직접비. 그래서 보시면 뭐 이런 경우입니다. 말은 좀 안 되는데, 김치찌개랑 우리 회사가 만약에 된장찌개를 만들어요. 김치찌개는 고추장 넣고 된장찌개는 뭐 넣어요? 된장. 그러면 얘네들이 직접비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양쪽에다가 물 넣고, 그 다음에 뭐 야채 넣고, 그 다음에 뭐 두부 넣고, 이렇게 같이 들어가는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요게 뭐가 되는 거예요? 간접비가 되는 거예요. 직접비, 간접비가 그렇게 어려운 말은 아니에요. 그냥 직접비 그러면은 혼자 쓰는 돈, 간접비 그러면은 같이 쓰는 돈,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요. 어떻게 되냐면 재료비는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직접 재료비랑 간접 재료비. 그다음에 노무비도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직접 노무비랑 간접 노무비. 그다음에 제조경비도 직접 제조경비랑 간접 제조경비. 그래서 이렇게 나누어진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원가 행태라고 있어요. 시험 문제는 요게 더 잘 나옵니다. 원가 행태가 아까 본 것보다. 원가 행태는 변동비하고 고정비라고 있어요. 변동비하고 무슨 비요? 고정비. 변동비의 뜻이 뭐죠? 변동되는. 네, 변동이 뭐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움직인다. 그래서 무슨 비라고 하세요? 변동비. 그 다음에 고정비는 말 그대로 고정적으로 나가는 거. 그걸 무슨 비라고 하세요? 고정비. 그래서 이런 경우입니다. 앞에 보시면 변동비의 가장 대표적인 거는요, 재료비랑 노무비. 이런 게 가장 대표적인 변동비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물건 많이 만들면 재료비 많이 나가죠. 그 다음에 물건 많이 만들면 인건비 많이 나가죠. 근데 물건 적게 만들면 재료비 조금 나가죠. 물건 적게 만들면 노무비도 적게 나갑니다. 그래서 움직인다 그래서 무슨 비라 그래요? 변동비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요. 만약에 우리 회사가 제품 한 개 만드는데 재료비가 1,000원이 들어요. 그러면 제품 10개 만드는데 재료비는 얼마가 되죠? 10,000원 되겠죠. 그 다음에 제품 50개 만드는데 재료비가 얼마 들어가요? 5만원. 그래서 총 변동비는 늘어났죠? 1,000원에서 10,000원에서 5만원으로. 그래서 총 변동비는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보시면 단위당 변동비라고 있어요. 단위당이라고 나오면 한 개당 금액이에요. 몇 개당 금액이요? 하나당. 그러면 제품 한 개에 재료비 1,000원이면 한 개당 1,000원. 제품 10개에 재료비 10,000원이면 한 개당 1,000원. 50개에 5만원이면 한 개당 얼마요? 1,000원. 그래서 단위당 변동비는 일정합니다.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요번에는 고정비 볼 거예요. 고정비의 가장 대표적인 건 임차료랑 보험료. 그래서 내가 만약에 월세를 살아요. 하루도 안 자도 월세 나가요, 안 나가요? 나가죠. 예. 그래서 내가 쓰든 안 쓰든 고정적으로 나간다. 일명 요즘 뭐라 그러냐면 숨만 쉬어도 나가는 돈. 예, 그걸 무슨 비라 그래요? 고정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그렇게 많이 표현하더라고요. 숨만 쉬어도 나가는 돈이라고. 그래서 이런 경우입니다. 만약에 보험료가 한 달에 100만 원이 나가요. 얼마 나가요? 100만 원. 그러면은 제품 한 개를 만들어도 보험료는 얼마죠? 100만 원이죠. 제품 10개를 만들어도 보험료는 얼마예요? 100만 원. 제품 50개 만들어도 보험료는 100만 원. 그래서 총고정비는 어떻다? 일정하다. 그 다음에 한 개당을 단위당이라 그래요. 그래서 단위당 고정비는 어떻게 되냐면 한 개에 100만 원이니까 100만 원. 10개에 100만 원이니까 10만 원. 50개에 100만 원이니까 2만 원. 한 개당 봤을 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단위당 고정비는 어떻게 돼요?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거 참고하시고요. 제가 설명드린 건 외울 때 이해하시라고 설명드린 거고요. 우리한테 중요한 건 이거예요. 종변동비는 증가, 단위당 변동비는 일정, 그 다음에 총고정비 일정, 단위당 고정비 감소, 조업도가 뭐 할 때요? 증가할 때. 이 조업도가 생산량이에요. 그 2장짜리 나눠드린 거에 있어요. 요건 그대로. 그래서 참고하시고. 조업도가 생산량이에요? 네. 조업도 그러면 뭐 뜻이 되게 많은데 생산량으로 생각하시는 게 제일 편해요. 그 다음에 앞에 보시면 준변동비라고 있어요. 요거는 혼합원가라고 해서 변동비도 있고 고정비도 있는 건데 기본 요금이 있는 것들을 준변동비라고 합니다. 무슨 요금이 있는가요? 기본 요금. 기본? 네. 요금. 기본 요금이 있는 것들이 준변동비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요. 우리 핸드폰 있죠? 네. 핸드폰에 기본 요금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은 기본 요금까지는 고정비예요. 여기까지는 무슨 비라고요? 고정비. 근데 여기에서 사용량이 증가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나가는 돈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기 무슨 비가 되는 거예요? 변동비. 그래서 완전한 변동비는 아니다. 그래서 무슨 변동비라 그래요? 준 변동비라고 합니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준고정비라고 있어요. 요거는 일정 구간. 그러니까 요거는 이런 경우예요. 어떤 경우냐면은 완전 고정은 아니에요. 완전 고정은 아닌데 어느 쪽에 좀 더 가까워요? 고정 쪽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뭐 이런 경우입니다. 어떤 경우냐면 만약에 우리 회사에서 직원 10명당 1명의 근로감독관을 채용을 해요.
근데 그 근로감독관의 월급이 200만 원이에요. 얼마예요? 200.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 직원 1명부터 10명까지는 월급이 얼마 나가면 되죠? 200만 원 나가면 되겠죠. 근데 직원 11명부터 20명까지는 월급이 얼마 나가요? 400만 원. 이런 식으로 고정은 고정인데 완전 고정은 아니에요. 그래서 완전 고정은 아니고 고정하고 비슷하게 돈이 나간다. 그래서 이걸 무슨 고정비라고 하세요? 준 고정비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드린 건 암기하실 때 좀 도움되시라고 설명드린 거고요. 일단 외워야 결과값이 나오는 파트기는 해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계속 반복적인 설명을 드리긴 할 건데 내용 자체는 외우면 맞추고 못 외웠으면 못 풀게끔 그렇게 해서 시험 문제가 출제되기는 합니다. 그 부분은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2개만 더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교재 보면서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시면 기초원가 또는 기본원가라고 있어요. 요건 공식이에요. 그래서 직접 재료비 더하기 직접 노무비. 마지막으로 가공원가 또는 전환원가는 노무비하고 제조 간접비. 그 다음에 교재 조금 더 보고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분기 연습 좀 할게요. 그 다음에 332페이지 기본 개념에서는 특별히 보실 건 없고요. 원가액의 목적에서 1번에다가 별표 3개 치세요. 이게 나중에 실기에서 좀 중요합니다. 그 옆에다가 요거 하나만 적어주세요. 제조원가 명세서 손익계산서.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요 제조원가 명세서가 원가회계에서 작성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손익계산서는 재무제표죠. 우리 그 백종원 아저씨가 식당 가면 많이 한 얘기 중에 하나가 무슨 계산하라고요? 원가 계산. 그래서 그 원가 계산한 표를
제조 원가 명세서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를 보면은 어떻게 원가가 만들어졌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조원가 명세서를 보고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를 작성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손해 났느냐 이익 났느냐를 계산하려면 원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원가를 모르면 이익 났는지 손해 났는지 알 수 없죠. 그래서 원가 명세서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뭐를 만드는 거예요? 손익계산서. 그 다음에 333페이지. 그래서 333페이지 보시면은요, 원가액의 특징, 거기 진한 글씨만 좀 볼게요.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제공품과 제품 등 재고자산의 가액을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공품 위에나 옆에다가 미완성품, 그 다음에 제품 위에나 옆에다가 완성품.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경영계획 및 통제, 의사결정에 필요한 원가자료를 제공한다 해서 의사결정에다가 별표 3개 치세요. 앞에 보시면 의사결정에서 두 가지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매몰원가라는 게 있고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참고로 이거는 교재 뒤쪽에 나와요, 나중에. 그래서 매몰원가의 뜻이 뭐냐면은요, 이미 발생한 거. 그래서 옛날 거를 매몰원가라고 해요. 그래서 관련이 없는 거. 그 다음에 전년도는 저전도 재고를 쓸 수도 있는 거예요? 뭐 그게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은 쓸모없는 거예요. 이건 되게 광범위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회사에서 만약에 3년 전에 물건을 만들었어. 근데 이미 팔았어. 그러면 그건 지금 현재 우리 회사하고는 관련성이 없죠. 그러면 그런 게 다 매몰원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매몰 그러면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매몰 시킨다 그러면 뭐 땅 속에 이렇게 묻고, 네, 그래서 쓸데 있다 없다? 없다. 네, 그거를 매몰원가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기회비용은 두 가지 이상 선택 방법이 있을 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기회비용이라는 건 후회를 하냐 안 하냐. 그래서 후회를 안 하면 기회비용이 낮은 거예요. 근데 후회를 하면은 기회비용이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거예요. 어떤 경우냐면 내가 만약에 아파트를 갖고 있어요. 얘를 만약에 사고 팔면 3억을 벌 수 있고
월세를 주면 2억을 벌 수 있고 전세를 주면 1억을 벌 수 있어. 그러면 내가 현재 이 아파트 하나로 선택할 수 있는 게 몇 가지죠? 3가지죠. 근데 내가 여기에서 만약에 매매를 선택했어. 그러면 기회비용은 2억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기회비용이라는 건 매매 선택했으니까 얘네 2개 남았잖아요. 남은 것 중에서 가장 뭐한 거야? 큰 거. 근데 내가 만약에 전세를 선택했어. 그러면 기회비용은 몇 억이 되는 거예요? 3억. 그럼 후회를 하는 거죠. 왜냐면 전세 선택해서 나는 얼마밖에 못 벌었죠? 1억밖에 못 벌었죠? 그러면 요게 기회비용이 높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매매 선택했을 땐 3억이고 전세 선택했을 땐 몇 억이에요? 1억이에요. 그래서 기회비용이 높은 삶을 살면 후회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선택하고 나서 후회한 적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그때가 기회비용이 높은 삶을 살고 계신 거예요. 근데 나는 어떤 거 선택하고 나서 후회를 안 했어. 그러면 기회비용이 낮은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효익이 클수록 기회비용이 낮다. 아니죠. 내가 선택한 게 좋으면 좋을수록 기회비용은 낮은 거예요. 낮다. 그렇죠. 근데 내가 선택한 게 잘못되면 잘못될수록 기회비용은 높은 거죠. 그러니까 기회비용이라는 건 내가 못 얻는 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희망이 있던 얘기잖아. 아니죠. 희망이 있었다는 얘기죠. 희망이 있다가 아니고 과거에 내가 어떤 선택을 했느냐 거기에 따라서 기회비용이 높을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어요? 낮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높으면 나한테 손해가 있고. 그렇죠. 결론적으로. 예. 그래서 기회비용이 낮은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기회비용이라는 건 말 그대로 나한테 기회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내가 포기함으로 해서 이거를 내가 얻은 거예요? 못 얻은 거예요? 못 얻은 거. 그거를 기회비용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는 항상 기회비용이 높을 때도 있고 낮을 때도 있죠. 대표적으로 뭐 먹을까? 맞잖아요. 뭐 먹을까 고민 열심히 하고 갔는데 맛대가리라고는 일도 없어. 그러면 이제 후회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비싸 또 맛은 없고 그러면은 내가 이 집을 왜 왔나부터 해서 오만 가지 생각하는 거죠. 근데 되게 어려워요. 왜냐면 선택의 정답이 없잖아요. 내가 선택하기 전까지는. 그래서 마이크 타이슨이 한 유명한 말 있잖아요. 저 터져보면 한다고. 저 터지기 전까지는 좋은 계획일 수도 있죠. 근데 터져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저씨가 항상 선택권을 나한테 줬고 선택권을 그래요? 저희 와이프는 그러면 선택권을 주면 잘 못 골라요. 그리고 옆에서 보고 있으면 화딱지 나요. 뭐 먹을 거냐 가자 그러면 사모님 알아서 하세요. 저희는 요즘에 그래서 꼬맹이한테 기회를 줘요. 뭐 먹을래? 그러니까 좋은 게 애들한테 너 떠넘기고. 아니 왜냐면 얘 안 가면 어차피 못 가요. 그 어저께 뭐 먹을래? 그랬더니 처음엔 뷔페 가겠다 그러더니 뷔페는 뷔페인데 두 끼로 바뀌었더라고요. 떡볶이 뷔페로. 근데 정작 데려가면 얼마 안 먹어요. 제일 좋아하는 데가 초밥집이 있는데 그 뭐지? 일본식 초밥집이라 거기도 이제 초밥 뷔페거든요. 근데 초밥을 저기 전철이 갖다 줘요. 매일 다 해놔서. 요 옆에 초밥 뷔페 있잖아. 뭐야 아니 저기는 우리가 직접 가서 먹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를 왜 가냐면은 그 뭐냐 기기를 누르면 기차가 배달해다 줘요. 기차가. 네. 일본에 그런 게 많고 우리나라에 4개인가 있거든요. 아 이게 이것도 네, 뷔페요. 그러니까 초밥 있는 건데. 구로 디지털 단지요. 그거? 디지털 단지. 그거. 네. 네, 구로 공단 옛날로 치면 네, 그쪽에 있어요. 이거 여기는 좀 비싸겠다. 네, 단가가 좀 나가죠. 그 주말에 가면 한 3만 원 전후, 2만 원대 후반. 근데 정작 뭐 가면 나 혼자 다 먹고 둘 다 안 먹어요. 뷔페는 이게 손해야. 뷔페 가면 다 못 먹게 세팅되어 있어요. 예. 많이 먹게 세팅되어 있으면 다 굶어요, 진짜. 저기 명륜진 사업이 가서 몇 대 먹어야 본전이라 그랬더라? 1인당 한 10대는 먹어야 돼요. 본전치기 하려면. 근데 혼자서 10대 먹기 쉽지 않을걸요?
아 그게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고깃집은 맛있는 집 가시려면 신장 개업한 데 가야 돼요. 무조건. 싱싱한 거 같아. 그렇죠. 처음에는 좀 비싸고 좀 좋은 거 갖다 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새로 생겼잖아 고깃집 2층에. 네. 여기 푸날 오픈했는데 갔잖아. 아, 그러셨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보고요. 그 다음에 내일 한번 더 볼 거예요. 요건 좀 중요하니까. 그 다음에 쉬었다가 35분에 쪽지 시험 보고, 그 다음에 내일 볼 것 좀 정리 좀 하고, 그 다음에 분계 풀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풀 거를 미리 좀 땡겨야 되겠다. 어차피 풀 거니까. 예전엔 취미가 맛집 찾기였는데, 맛집 찾기. 근데 요즘에는 가까운 데 찾아요. 지도 보고 가는 게 나았더라. 운전하기 귀찮아갖고. 요즘엔 그냥 가까운 집 위주로 찾게 되더라고요. 그게 왜 낫지? 꼬맹이 계속 초밥 먹고 싶다 그래갖고 한 번 가긴 가야 될 것 같아요. 조만간. 저도 좋아라 하긴 하지만. 산낙지 애들이 더 잘 먹는 거? 많이 먹던데요, 저희 꼬맹이. 우리 아들 6살 때 산낙지 먹이다가 목구멍에 그 두꺼운 그발 거기 딱 걸려서 숨 넘어가서 죽는 줄 그럴 알았어. 수 손가락 잘 넣어서 먹어야 돼. 뺐어. 아주 얼굴이 시퍼래지더라고. 뒤지게 패갖고 줘야 돼요. 걔네들은. 네, 사살을 해. 네, 뒤지게 패갖고 시간에 이제 사살을 시켜야 돼. 꼬치장에 한 10분 남겨주면 어쩔 수 없어요. 뒤지게 패갖고 그냥. 식감이 씹는 맛이 좋은가 봐. 이거 잘 먹더라. 근데 애들은 그럴 수 있죠. 그 식감이 나쁘진 않잖아요, 솔직히. 애들 사람도 이거 맛보면 이것만 찾는 거잖아. 어디 갔냐? 없으면 안 돼. 왜 안 나와?
월세요. 월세 내가 주인이 월세를 받으면요. 어느 정도 받으면 이거 신고해 세무서에 신고해야 되죠. 어느 정도가 아니고요. 요즘엔 대부분 다 신고하죠. 상가라면 다 신고해야 돼요. 집을 월세를 30만 원 줬어. 아, 집이요? 집은 1가구일 때는 상관없어요. 일가구 네, 1가구 1주택은 비과세라 상관없어요. 이거세나? 네. 그럼 내가 사는 집은 내 집이야. 그리고 월세를 다른 건물로 받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2가구로 들어가. 그렇죠. 1가구 2주택으로 되는 거죠. 근데 집 옛날처럼 옛날에 한 여러 가구 살 때는 1가구로 들어가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비과세로 들어가는 거예요. 집 하나일 때만. 그러니까 집 하나. 그렇죠. 그집 하나에 안에 월세를 2개든 3개든 모두 그렇게 되면은 그거는 또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건 다가구 주택이잖아요. 일반적으로. 네. 다가구 주택이면은 그게 그렇게 안 될 걸요 아마. 그건 확인을 해봐야 돼요.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어느 기준에 월세를 받으면 예전에는 이거 신고를 안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불로소득이 되는 거잖아요. 예전에는. 그거 아마 2천만 원 전후 거.